안녕하세요. 임영웅의 생각을 깊이 분석해보고 싶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김진국 고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기자였습니다. 이분은 중앙일보 대기자를 거쳐서 중앙일보 논설주간, 논설위원 중에서 가장 탑에 있는 논설주간까지 마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경북 매일일보에 칼럼을 기재했습니다.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까지 하신 분이기에 그 칼럼 내용에 무게가 좀 실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칼럼이 다름 아닌 BTS가 임영웅을 왜 못 이길까? 제목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스타 BTS가 왜 국내에서 임영웅을 이기지 못할까? 라는 제하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분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부회장, 신문과 방송을 총망라한 편집인, 편집은 그 신문의 방향, 이 신문사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오늘 신문을 만드냐를 결정하는 분들이 모인 협회의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기에 이 임영웅 씨와 BTS의 대중문화 예술인의 칼럼을 썼다는 것에 저는 그 무게를 좀 두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럼도 제가 주제 넘게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치 칼럼 풍향계라는 그러한 칼럼을 주로 쓰시는데 대중문화를 다뤘습니다. 2023년 3월 26일에 등록된 칼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관훈클럽은 기자들이 모인 그런 클럽입니다. 관훈클럽이 방시혁 바이브 의장을 초대했을 때다. 포럼이 끝난 뒤 함께 식사하면서 그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저출산 문제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라고 말했다. 의외였다. 그는 세계 최정상급 BTS 방탄소년을 키운 아버지다. 대단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연예기획사 대표의 최대 관심사가 저출산이라니. 당시 그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 인수 경쟁에서 막 손을 뗀 때였다. 이미 4,500억을 집어넣고 수천억 원을 더 던지려고 준비했다. 보통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사고 팔 때 혼이 나간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함께 식사한 하이브 박지원 대표는 내부에서 그 주제를 깊이 토론했다고 말했다. 방시혁 대표는 의장입니다. 주주들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의장이고 대표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그럴만했다. 한국에서는 BTS가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유튜브 뮤직 차트를 보면 세계 기준으로 BTS는 79억 7천만 뷰로 아이유 9억 900만 뷰, 임영웅 4억 1,900만 뷰를 압도했다. 그러나 한국으로 한정을 하면 3억 5,200만 뷰로 아이유는 4억 4,900만 뷰, 임영웅은 3억 9천만 뷰에 못 미친다. 인구 구조가 피라밋형일 때는 젊은 층이 가요 시장을 주도했다. 인구 구조가 오각형으로 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쪽이 뾰족한 역삼각형으로 변해간다. 가요 시장도
필자 또래의 베이브 부모들이 쥐고 흔든다. 지난해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30대 이하에서는 BTS가 29.4%로 1위,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이 33%로 1위였다. 40대 이상은 10위까지 모두 트롯 가수다. 가요계까지 휘저어 놓더니 저출산 고령화가 발등에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가 평균 0.78명이라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회원 가운데 가장 낮다. 비교가 안 되는 꼴찌다.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뿐이다.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다.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만 13세 이상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반이다. 20대 이하는 결혼해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데 새끼를 낳아 주체를 못하는 동물은 진화가 안정해서 살아남기 힘들다라면서 진화 생물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 적응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다전이었다. 살기가 수월해서가 아니라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 더 많이 낳았다. 주택비, 교육비가 올라가니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한아이 정책을 하면서 아이들이 소황제가 됐다. 한아이 키우기가 과거 서너 명 키우기보다 어려워졌다. 뭔가 잘못됐다. 2021년 경북의 합계 출산율은 0.966명으로 전국 평균 0.80명보다 많다. 서울이 가장 낮다. 0.6명. 그런데도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10분의 1이 이 땅에서 계속 모인다. 이것이 생존 경쟁률을 더 치열하게 만든다. 10분의 1이 도시로 온다는 소리겠죠.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었다. 첨단 반도체 단지도 허용했다. 이해는 간다. 미국과 대만 등은 전력을 다해 지원한다. 아차하는 순간 세계 경제에서 밀려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아니면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포스코가 포항으로 본사를 옮겨간 것은 이례적이고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 직전이다. 대학 지방도 소멸하고 있다. 필자가 대학 갈 때는 서울대 다음 지방 국립대였다. 이제 무조건 수도권 대학이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도 산업 일자리가 절실하다. 시장, 병원,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국가든 지방이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된다. 이 인구 저출산 문제와 우리 대중문화의 지지층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 김진국 고문은 칼럼을 통해서 심각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때문에 BTS 아버지 방시혁 씨는 임영웅 씨를 BTS가 한국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한국의 저출산이 임영웅 씨의 그 인기를 통해서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를 이 김진국 고문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TS는 세계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절대 임영웅 씨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합니다만 또 임영웅 씨를 지지하는 분, 즉 중장년층의 문화활동이 활발하다는 그러한 또 평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